자네와 운의 행복한 결혼생활, 효율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어떤 신혼부부들은 모든 살림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서로 각서를 쓰곤 한다는데요. 굳이 청소를 좋아하고 잘하는 남편과 또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와이프가 만났다면 그 파트는 딱 반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다 몰아서 아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뇌는 이런 효율적인 결정으로 인해 좌뇌와 우뇌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된 거라네요. 자, 오늘은 대뇌의 진화와 관련된 하나의 가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가설인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반구와 우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반구의 연결 통로인 뇌량이 있어서 뇌량을 가로지르는 신경세포들을 통해 상호 정보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발작이 심해서 이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분리뇌 소유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뇌는 정상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분리뇌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는 눈보라 치는 사진을, 오른쪽 시야에는 닭발 사진을 보여준 후에 여러 그림을 펼쳐놓고 좀 전에 본 장면과 어울리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은 닭 사진을, 왼손은 삽 사진을 집었다고 해요. 그리고 왜 닭 사진을 집었냐고 물었더니 환자는 간단해요. 닭발은 닭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삽을 집었냐고 했더니 지저분한 닭장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좌뇌와 우뇌의 기능과 그 기능의 치우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자반구는 오른쪽 몸을, 우반구는 왼쪽 몸을 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좌우 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대뇌의 자반구에서, 그리고 공간, 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반구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능의 치우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뇌 소유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시야를 통해 닭발을 봤을 뿐인 좌뇌는 오른손으로 닭 사진을 집은 이유를 잘 설명하지만 눈보라를 본 우뇌가 삽을 집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뇌량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왼쪽 시야를 통해 우뇌에 들어온 눈보라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좌뇌는 임기응변을 통해 타당성을 지어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닭 사진을 집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보면 사물을 보고 지각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좌반구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뇌의 좌우 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을 이루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대뇌의 편측화라고 합니다. 다수의 신경생리학자들은 이 대뇌의 편측화는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대뇌의 효율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논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의 한쪽 반구에서 다른 쪽 반구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수상돌기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고 긴축삭돌기는 전기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합니다. 전기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려면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단면적이 넓을수록 빠르고요. 축삭돌기가 미엘린이라는 인지질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유수신경, 즉 랑비의 결절을 가진 마리집 신경일수록 빠르답니다. 유수신경은 마리집이 있어서 도약전도가 일어나 전기 신호를 성큼성큼 빠르게 전달할 때 무수신경은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일일이 다 전달해야 하는 걸 떠올리면 쉽답니다. 참고로 이감TV에서 막전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글을 읽고 빠르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신경세포의 전기신호 전달 과정에 대해 이해를 원하는 분들은 위의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뇌량의 신경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다른 쪽 반구로 이동하는 시간을 반구간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뇌의 양 반구가 기능을 수행하려면 소통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대뇌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선택에 놓였을 거예요. 첫 번째,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할 것이냐? 혹은 두 번째, 반구 간 소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말이죠.
인간의 대뇌는 다른 종에 비해 크기도 커졌고 미숙 상태에서 대뇌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의 소요 시간도 긴 양상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양상은 반구간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두 가지 제약을 낳게 됩니다. 첫째, 뇌량의 크기와 축삭돌기 단면적 성장의 물리적 제약이에요. 대뇌가 커지면 당연히 두 반구의 연결고리인 뇌량과 축삭돌기도 커져야 하는데요. 공간상의 제약과 세포 발달상의 제약이 생겨 대뇌 크기에 비례해서 뇌량의 크기가 커질 수 없었던 거죠. 축삭돌기 단면적도 대뇌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넓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 유수신경 비율 최대화의 물리적 제약. 대뇌의 신경세포의 수가 너무 많고 대뇌 구조의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신경세포의 축삭돌기가 미엘린으로 감싸지도록 하기 힘들다는 제약을 받습니다. 실제 대뇌의 유수 신경 비율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구간 지연 시간의 단축에 이러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뇌는 양 반구의 소통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소통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량의 크기나 축삭돌기의 단면적도 유수신경의 비율도 딱히 중요하지 않겠고 그러면서도 대뇌의 특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니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방증하듯 진화 단계상 인류의 직전 단계의 원숭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뇌의 편측화가 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대뇌의 편측화에 대한 가설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